이번에는 그죠, 거기에 고급주택은 아시겠죠, 그죠? 109쪽을 한번 보세요. 그 109쪽에 보면은 과밀 억제권역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에서 그 뒤로 쭉 나오죠, 그죠? 그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부분, 요거하고. 알겠죠? 예. 그러면 요걸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게 한번 보세요. 예, 요 부분이 뭐냐, 요거. 2번,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은 요거 중과세 한다. 그죠? 요 규정이고, 수도권에 공장을 신정설하면은 중과세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공장을 이 신설 자체는 이거는 뭐 거의 잘 안 되고요. 정설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정설을 만약에 했다. 그죠? 하고 나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이나 그 기계 장비 이것도 중과세 합니다. 모두 다. 그래서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 중과세하고 만약에 신정설 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이나 기계도 중과세하겠답니다. 아시죠? 예. 그럼 수도권이 어디냐? 서울이죠. 그죠? 요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서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있죠. 그리고 경기도, 그 경기도 있는 시지역, 시 많잖아. 그죠? 한 14개쯤 됩니다. 뭐, 의정부시, 그죠? 수원시, 안양시, 뭐, 부천시 등등. 이런 지역을 우리가 묶어서 수도권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시지역, 경기도가 아니고 시. 요런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이다. 이런 지역에는, 그죠? 인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 있다. 그죠? 인구가 과밀돼 있다. 과밀. 그래서 요걸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 과밀 억제권역이라 이랍니다. 예, 인구 과밀돼 있다. 읽어보세요. 시작. 과밀 억제권역. 한 번 더 시작. 과밀 억제권역. 요런 시를 우리는 다시 또 대도시다. 요런 표현도 합니다. 대도시. 예. 또 요런 지역을 우리는 또 수도권이다. 요런 표현이 같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통일해서 그냥 수도권, 요렇게. 이 말 나오면은 과밀 억제권역 이래 나오더라도 이제 수도권이다. 알겠죠? 예. 같은 내용이니까 요런 지역을 말한다. 알겠죠?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그죠? 요 서울에 보면은 공단 지역이 있죠? 뭐 대표적인 공단은 옛날에 구로공단. 그죠? 지금은 이제 뭐 디지털 단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런 구로공단이라든가, 인천의 수출산업공단이라든가, 이런 경기도에 보면은 공단이 많이 있죠. 그죠? 이 공단 지역 안에는 공장이 들어서야 되죠. 이런 지역은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공단 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그 공단 지역을 우리는 요 명칭을 뭐라 하느냐? 산업단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우리가 공단 지역은 산업단지다 또는 공업지역. 그 산업단지 또는 요거 이제 우리가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공장을 유치해야 할 지역이다. 유치지역이다. 이랍니다.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단지역이라 보면 됩니다. 공단지역. 예. 요런 공단지역은 중과세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요런 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예.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공단지역은 중과세 제외. 아시죠? 그럼 공장은 무조건 중과세 하느냐? 공장 중에 도시형 공장이 있죠. 꼭 도시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공장이 있다. 그죠? 도시형 공장, 도시에 있어야 할 공장, 이런 공장은 중과세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도시형 공장에 어떤 게 있느냐? 뭐 간단하게,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탁 공장, 뭐 인쇄 공장,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종류가 161개입니다. 그 한 가지로 다 열거할 필요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 그죠?
도시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공장, 이런 거는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그럼 신설을 하면은 무조건 다 중과세냐? 신설 일정 규모 이상.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얼마냐? 요게 150평 이상. 제곱미터는 500제곱미터. 알겠죠? 요 500제곱미터를 넘는 거, 요거 우리가 신설을 합니다. 신설. 그 평으로 말하면 150제곱미터, 150평입니다. 150평 이상. 정설했다. 요거는 330, 100평. 100평을 초과하거나 기존 면적의 20% 이상. 요거 우리가 정설이다 이랍니다. 알겠죠? 정설.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저 서울에서 공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장을 하고 있는데 요 공장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장이 1000제곱미터인데 요만큼 정설했습니다. 250제곱미터를 정설했답니다. 정설 확정했습니다. 요거는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요게 정설하면 요게 더 있잖아. 그죠? 정설의 규모니까 330제곱미터는 안 넘었죠? 그런데 기존 면적의 요 20% 이상 했잖아. 그죠? 1000에 20%면 200이잖아. 200을 넘었잖아. 요거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존 면적의 20% 이상 되면 요거는 중과세 하겠답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요거는 330 안 되지만 요거 넘어버렸잖아. 그죠? 중과세 대상이다. 요런 규정.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모두 중과세 지역이 아니고 요런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죠? 다시 시작.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제외. 공장, 무슨 공장, 도시형 공장은 제외. 신설은 얼마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시험에 600 나왔습니다. 600 이렇게. 틀리잖아. 그죠? 정설은 얼마? 330 또는 20% 이상. 요게 정설이다. 알겠죠? 요것만 좀 체크하면 됩니다. 요거. 알았죠? 그죠? 다음에 요거 수도권의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것도 중과사겠답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수도권에 본점을 신설하거나 정설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이것도 중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이게 요겁니다. 그죠? 다시 시작.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또 하나 뭐죠? 수도권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 요거 모두 중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예. 요게 우리 요거 하면은 중과세 하는데 얼마 중과세 한다 그랬죠? 표준세율에 플러스 몇 프로? 4%. 알겠죠? 표준에다가 4%를 추징한다. 알았죠? 요게 중과세다. 요런 부분은 좀 외워야 됩니다.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있잖아. 그죠?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이 나와 있죠. 예, 수도권에 이번에는 법인 설립하거나 전입했다. 그죠?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했습니다. 그죠? 요 법인이라 하는 것은 이 법인은 주식회사잖아. 그죠? 요거는 영리법인이 있고 법인은 우리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가 있죠. 그런데 그죠? 요거는 영리법인도 중과세하고 비영리도 중과세합니다. 구분 없습니다. 다 중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얼른 보면은 요거는 비과세 대상이지만은 우리 여기는 구분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 비영리 모두 포함합니다. 알겠죠? 요것도 다 중과세 한다. 요 법인을 설립 전입하고 나서 다시 또 5년 내에 취득하는 5년 내에 그 법인이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요런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요것도 중과세 대상이다. 그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고 나서 5년 내에 법인이 토지나 건물도 취득하면 요것도 중과세하겠다. 단,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지만은 요 법인이 직원들 숙소 있죠. 그죠? 사원용 숙소.
그 직원들 사용하는 사원용 숙소 아파트로서 요거는 규모가 18평입니다.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중과세에서 요거는 안 한다. 중과세 제외입니다. 알겠죠? 예. 사원용 숙소로서 60제곱미터 18평입니다. 그죠? 18평 이하는 중과세 대상에서 요거는 제외한다. 까지. 요게 우리 수도권 공장 신정설하고 요거 두 번째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에 대한 이제 중과세 규정입니다. 딱 체크할 거는 요런 거. 알겠죠? 법인에서 영리법인도 중과세, 비영리도 중과세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인데 사원용 숙소 아파트로서 60제곱미터 이하 요거 중과세 뭐하고 제외. 알겠죠? 제외한다. 요런 이제 중요한 부분, 요런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런 내용들이 그 교재 보면은 쭉 이제 나옵니다. 예. 그거 보면 이제 111쪽에 보면은, 그죠? 그 위에 보면은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나와 있고, 그죠? 중과세 대상 공장 나와 있죠, 그죠? 그 또 가운데 보면은 도시형 공장 나오고, 예, 이런 겁니다. 다음에 112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장을 여기서 그죠? 저기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을 하다가 그죠? 요 공장 문을 닫고 만약에 여기 수원으로 이사 왔다. 그죠? 수원으로.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문을 닫고 수원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다 그죠? 요거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공장 이전했잖아. 그죠? 요 공장을 요래 이전했습니다.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로 봐서 공장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죠, 그죠? 요 공장문 닫고 나서 요건 이전했는데. 그래서, 요런 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중과세 제외 첫 번째, 공장 이전,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공장을 이전하면은 중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알았죠? 예. 요 내용이 바로 방금 그거 봤잖아요.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은 112쪽에 제일 위에, 112쪽에 제일 위에, 예, 그거 보면은, 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자, 중과세 제외는 첫째 뭐죠? 공장 이전이죠. 그죠? 그러면 공장을 우리가 요거 폐쇄하고 요래 이전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그죠? 그러면은 요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걸 폐쇄하고 인천으로 갔다. 요도 중과세 안 하죠? 안 하는데, 다만, 이런 게 있죠. 그죠?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 문 닫고 서울로 여러 이사 갔다. 그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중과세 한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공장 이전은 중과세를 안 하는데 단 예외가 있다. 그죠? 서울 지역 밖에서. 알겠죠?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면 요거는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알겠죠? 중과세 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장을 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빌려서 하던 사람이 임차, 공장을 빌려서 하던 사람이 요 공장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집기 같은 걸 가지고 요래 이사를 왔습니다. 그죠? 이사 왔다.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요 공장 신설로부터 2년 내에 요래 공장을 이전했으면은 이거는 공장이 하나 늘어났잖아. 그죠? 이거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빌려서 하던 자가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요 공장 요 기간이 있습니다. 신설로부터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요거는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알았죠? 다시 보세요.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공장을 이전하면은 중과세 안 하는데, 요런 경우, 서울 지역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빌려서 하던 자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요거는 중과세 한다. 요거는 중과세 대상이다. 그죠? 중과세 한다. 두 번째는 업종을 바꿨다. 이런 거는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업종 변경 같은 거, 이런 거 중과세 안 하고, 또 세 번째는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내가 승계받았다. 또는 다른 사람이 하던 걸 내가 샀다. 그죠? 이런 승계 취득은 공장이 안 일어났죠. 그죠? 중과세 제외. 알죠? 예. 또,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거 세 개. 요게 핵심입니다. 다시 시작. 공장 이전, 업종 변경, 승계 취득. 알겠죠? 그리고, 보세요. 공장을 내가 하고 있다가, 공장이 너무 오래됐다. 그죠? 노후. 그래서 요걸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공장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로 인해서 요걸 새로 공장을 지었다. 요것도 중과세 안 하겠죠? 요런 자동차 같은 거, 요런 거 중과세 대상이 됐는데, 그죠? 자동차를 내가 하고, 요거 쓰고 있다. 요거 자동차 폐차하고 새 차 바꿨습니다.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요 말하면 수도권 지역 밖에서, 여기에서 공장을 만약에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공장을 짓고 있는 중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요게 수도권에 편입되었답니다. 이런 것도 중과세 안 하겠답니다. 예? 예, 요런 내용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예, 그 112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1번 기존 공장의 그 설비를 승계 취득했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는 중과세 안 한다. 두 번째, 수도권의 과밀 억제 공장은 수도권입니다. 그죠? 수도권의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거는 중과세 안 한다 그랬죠?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하는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공장을 신설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 하고,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는 뭐 하겠다? 중과세 한다. 다음 3번 업종 변경 중과세 안 한다. 그죠? 네 번째, 그 공장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재축. 요것도 중과세 제외. 다섯 번째,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그죠? 이런 것도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그 기타. 나머지 이제 그 공장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5년이 지나고 나서 공장 신청 이런 거는 중과세 안 하겠답니다. 우리 세법에서 보면은 뭐 제척 기간이다 소멸시효가 주로 5년이잖아. 그죠? 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땅을 사고 나서 5년 후에 여기다가 공장을 하나 지었다면 요거는 중과세 제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기억할 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5년이 나옵니다. 그죠? 5년이 나오거들랑 요게 5년 낸지 5년 후인지를 구분해서 5년 내면은 요거는 효력이 있고 5년이 지났으면은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중과세 대상에서 만약에 나왔습니다. 5년이 경고했단 말이 있거든요. 이건 중과세 뭐 한다? 제외. 5년 내라면 이거는 중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 문제 나오거든요. 5년 나오거든요. 5년 낸지 5년 후인지를 구분해가지고 5년 내면은 뭐하고? 중과세. 5년 후면은 중과세 안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5년 나오면 그래 하면 돼. 자,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은 이제 다 됐습니다. 끝났고 뒤로 좀 넘기세요.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115쪽에 내려가 보면은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그 제일 아래 보면은 취득세 세율에 특례가 나와 있죠. 그죠? 특례라는 거는 특별한 경우다. 그 특별한 경우. 그 특별한 경우가 넘겨보세요. 116쪽에. 그 네모, 큰 네모 있잖아. 그죠? 그 네모에 나온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요거 조금 전에 요거. 표준 마이너스 2% 요겁니다. 요 세율. 요게 4개잖아. 그죠?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2011년에 이게 개정되었으니까 요게 뭐냐 이겁니다. 원래 요 내용이 원래 우리가 이제 요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 요래 두 개가 있었는데 요 등기 등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 하고 하나는 권리만 등기하는 거.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내가 돈 주고 샀다 그죠? 매매 경우하고 전세 경우를 구분하면 되겠죠. 그죠? 전세권. 요거는 100% 내 거 되는 거. 요거는 내 전세라는 말하면 내 권리만 등기하는 거. 그런데 요 부분이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과세하다가 2011년도에 요 매매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합쳐져서 현재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알겠죠? 예. 그 요 부분만 따로 떨어져 있죠, 지금. 요게 지금 현재 등록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취득세는 요게 들어왔죠, 요게. 원래 따로 있다가. 요 부분이 등록세인데, 그러면 전세 부분이 너무 범위가 적다 보니까, 여기 건설의 면허를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다가. 면허. 그래서 묶어서 우리가 등록 면허세라 이랍니다. 근데 요 부분은 우리 시험하고 관련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지금 명칭은 등록 면허세라 합니다. 예? 자, 먼저 화면에 보세요. 그러면은 통합되기 전에, 요게 통합되기 전에, 그죠?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는 비과세, 취득세는 과세되던 거. 무슨 알겠습니까? 요거는 과세되고, 예? 요거는, 반대로, 요거는 비과세되고, 요거는 과세되던 거. 요게 지금 보세요. 요거는 과세되는 거고, 요거는 비과세되는 거였는데, 이게 통합돼 버렸잖아. 그죠? 통합되니까, 요게 합쳐졌으니까, 그죠? 요게 몇 프로면, 여기 2%거든요. 2%짜리. 그럼 합한 것에서 요 2%는 비과세니까 빼줘야 되잖아. 무슨 말 알겠죠? 원래 요거는 과세 안 하고 요거는 과세하던 부분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요거는 비과세고 요거는 과세되던 부분이 통합됐잖아. 통합되면 요거는 비과세 줘야 되잖아. 여기 원래 2%거든요. 2%는 비과세 줘야 되니까 2% 뺀 거. 그게 2% 뺀 거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그래서 요래 뺀 게 요거 4개입니다. 4개인데 요게 시험에 통합되고 나서 시험에 여기 3번 나왔습니다. 3번. 요거는 불과 뭐 몇 년 만에 그죠? 3번 많이 나왔잖아. 그죠? 암기해야 됩니다. 시작. 환매, 합병, 분할, 상속, 이전. 다시 시작. 환매, 합병, 분할, 상속, 이전입니다. 알았죠? 요게 원래는 취득세는 과세 안 합니다. 그 등록세는 과세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환매 등기 같은 거 있잖아. 그죠? 환매 등기를 합니다. 갑이 그죠? 갑이 을한테 그죠? 을한테 돈을 좀 빌리면서 그죠? 예, 만약에 돈을 빌립니다. 그죠? 돈을 이제 갑이 을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을이 조건을 내줘. 나 당신 못 믿겠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뭐 토지나 땅 주택을 요 주택을 내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도 등기해 주면은 요걸 담보로 해서 내가 돈 빌려줄게 이랍니다. 요거 담보로.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담보로 돈 빌려줄게 해가지고 여기 소유권이 넘어왔잖아. 그죠? 이때 등기는 매매가 아니죠. 이런 등기는 만약 돈을 갚으면 다시 되찾아올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환매 등기라 이랍니다. 환매. 다시 매매하는 거. 환매 등기. 왜? 환성이 무슨 소리죠? 갈아타는 거잖아. 그죠? 다시 성차하는 거. 환매라 하는 거는 뭐죠? 다시 매매하는 거. 즉 말해서 요거는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형식적으로 넘어간 거잖아. 그죠? 잠깐 담보적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은 아니죠. 취득 아니잖아. 그죠? 그 취득세는 안 내지만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 등기는 내야 되잖아. 등록세는. 그래서 요 등록세 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전부 등기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말에 2% 들어가는 거죠. 시작. 환매, 합병, 분할, 상속, 이전. 요런 겁니다. 자,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거. 1번, 환매 등기. 아, 요거구나. 그죠? 2번, 상속. 그죠? 3번, 합병. 4번, 분할.
5번 이전. 그 건축물 이전입니다. 그죠? 이전은 종전가액 그 초과하면은 그거는 정축으로 봐버립니다. 건물이 정가되면은 정축해서 의지 취득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2.8%가 아니고 건물 가액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건물 그냥 이전한 겁니다. 이전 등기할 때 거기에 대한 등록세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요래해서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원목 그건 하지 마세요. 예, 재산 분할까지 하면 요거 딱 4개잖아. 그죠? 환매, 합병, 분할, 상속 이전은 표준 마이너스 2%다. 아, 여기 왜 생겼느냐? 아, 원래 요거는 취득세는 과세 안 하던 거. 그래서 요거, 요런 게 특별한 경우구나. 요래 나온 겁니다. 예, 요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그 1가구 1주택 그거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예, 보세요. 1가구 집 있잖아. 그죠? 요 주택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집에 살다가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 한 채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아버지 같이 살다가 요거 넘어갔으면은 취득세 1가구 1주택이면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집 한 채. 아버지가 상속받았을 때. 그런데 아버지 명의가 아들 명의로 넘어오니까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 등기해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내야 됩니다. 요거는 취득세를 안 내더라도. 1가구 1주택일 때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예? 근데 등록세 내야 되잖아. 그죠? 명의 변경해야 되니까, 그걸 말합니다. 예,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117쪽에, 그 보면은,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밑에 읽어보세요. 2%짜리입니다. 아까 2%, 요거. 2%짜리. 두 개라 그랬잖아. 그죠? 표준 마이너스 2%하고 요거 2%짜리. 알겠죠? 예. 요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요거. 2%짜리 요거다. 아, 광어, 임목, 골콘, 요거는 중간에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차기항성, 이거는 뭐, 이거 그죠?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이 세율이 다르니까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요거 광어 임목하고 요런 게 말하면 2%짜리 정도. 요게 2%구나 하면서 보면 되잖아. 그죠? 광어 임목, 골콘종 성료, 요런 의제 취득 같은 거. 요 과점주도 들어갑니다. 의제 취득 같은 게 모두 2%짜리구나. 여기 2%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런 내용이 117페이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책에는 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안 나오고, 요것만 나와 있네요. 그죠? 요 대표적인 이겁니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조, 요런 거, 개수, 요런 거다. 요런 게 2%짜리다. 알겠죠? 다음에, 아래, 그죠? 1번에 보면은 이제 아래 4번 한번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죠? 적용 방법인데, 취득 후에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자, 요거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정리가, 우리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죠? 요런 집이 있는데, 요게 80평짜리입니다. 80평짜리 집이 있는데, 이걸 내가 정축했습니다. 이만큼 50평. 100평이 넘었죠. 그죠? 그럼 80평이면 고급주택 아니죠? 일반 주택, 아까 왜 주택은 몇 평 넘어야 된다 그랬죠? 100평 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 80평이라는 말하면 일반 주택에서 이제 130평, 100평이 넘었으니까 무슨 주택 됐죠? 고급주택이 됐잖아. 그죠? 일반 주택에서 고급주택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세금 어떻게 과세할 거냐? 그죠? 요겁니다. 요 정축한 요 시점이 요게 요 50평을 정축함으로써 일반 주택이 고급주택이 됐는데 요게 5년 내에 정축했느냐. 그죠? 요걸 5년 후에 정축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5년 내인지 5년 후인지. 5년 내에 정축했다면은 이거는 우리 법에서는 요거는 처음부터 정축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고급주택이었던 걸로 본다. 즉 말해서 5년 내라면은 처음부터 130평짜리 건물로 봅니다. 130평짜리.
5년이 지났다면 요거는 정가분에 대해서만 중과사하겠답니다. 정가분. 예, 요거 차이죠. 알겠죠? 다시. 요게 5년 내에 고급주택이 되었다면 처음부터 이거는 예, 일반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고급주택이었던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요걸 그냥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일반 주택이 취득세가 4%다. 그죠? 뭐 감면이 없다 생각하고 고급주택은 여기에 8%가 더 붙어버리니까 12% 되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요 세금 어떻게 과세할까요? 요 세금을 과세한다면, 그죠? 130평에 대해서 고급주택이니까 몇 프로 해야 되죠? 12% 하죠. 그죠? 요건 알겠죠? 요 130평에 대해서 고급주택이니까 12% 계산하고 80평에 대해서 원래 4%는 세금 냈겠죠. 옛날에. 그죠? 80평짜리 살려 냈을 거 아닙니까? 세금. 요거 이미 납부한 거 있죠. 그죠? 요거는 빼야죠. 빼고 나서 요걸 추징합니다. 추가 징수.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그러니 이 전체를 계산해서 전체 이걸 계산해서 요거는 요 부분은 이미 세금 냈으니까 빼준다. 요래 계산합니다. 처음부터.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5년이 지났으니까 정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정가분이 50평 정가됐죠? 요 정가분에 대해서만 몇 프로 적용한다? 12%. 요렇게 과세하면 다 끝나죠. 그죠? 요렇게. 차이점 알겠죠? 그죠? 다시 5년 내라면은 처음부터입니다. 그죠? 이거 전체에다가 고급주택 적용해서 요거 세금 냈던 거 빼주면 되고 5년 후라면 요 정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고급주택을 본다. 알겠죠? 요 차이점. 5년 내는 우리가 기억할 거 요거 하나 정축을 했습니다. 정축으로 인해서 그죠? 일반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5년 내라면 물어본다. 처음부터. 5년 후라면은 정가분. 요것만 딱 하나 예, 체크하시면 되고.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117페이지 아래에서 그게 양갈로 1번 있죠. 그죠? 취득 후에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다. 그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된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알았죠? 추가 징수한다. 그 한마디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뭐 다른 건 안 봐도 되고 4번 보세요. 4번. 그 4번 하나 봅니다. 4번.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한 자와 정설한 자가 다른 경우다. 그죠?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가 갑인데 그죠? 요 건물의 세입자 을이 여기에다가 공장을 하나 신설했답니다. 건물 주인은 갑이고 세입자 을이 이 공장을 하나 신설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중과세는 을한테 중과세 할까요? 갑한테 중과세 할까요? 이게 뭐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아까 그렇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갑한테 합니다. 갑. 이거는 말 표현이 약간 다르잖아. 그죠?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정설한 자가 다르다. 그죠? 요 사람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 하겠다. 이겁니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그 공장을 신설 또는 정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랬죠. 그죠? 다른 때에는 누가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한 것으로 보아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 결국은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고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려 보시면 되고.
예, 뭐 다음에 5번 거는 지금 볼 필요 없고, 예, 오른쪽에 확인학습 문제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봅시다. 확인학습 문제. 예. 거기 나와 있는 거, 예, 그거 보니까 그거는 세율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세율, 자, 그 세율 우리가 그 문제를 잠깐 풀기 전에 요거 잠깐 봅시다. 자,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매매는 몇 프로죠? 4%죠. 정년은 얼마죠? 3.5죠. 상속은 얼마죠? 2.8. 보존등기 신정축은 얼마? 2.8이죠.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얼마죠? 3%. 비영리 사업자가 정년을 받으면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공동소유물의 분할에 따른 취득 얼마? 2.3%. 여기 표준이잖아. 그죠? 자, 그 문제 보세요. 다음, 세율 구조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옳은 것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 상속으로 인한 농지다. 그죠? 상속으로 인한 여기 있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얼마죠? 2.3. 2.3. 예, 맞죠? 그죠? 2.3. 자, 우리가 3% 하나 닿게 0.2%. 3%는 100분의 3이죠. 0.2%는 100분의 0.2죠. 그죠? 이거 하면 더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 자연수를 고치면 2가 되고, 여기 얼마죠? 1000분의 2가 되잖아. 그죠? 이것도 우리가 1000분을 고치면 얼마죠? 1000분의 얼마? 30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1000분율로 하면 1000분의 얼마? 40. 1000분의 30. 1000분의. 점이 하나 내려가면 됩니다. 35. 요거는 28. 23. 23. 알겠죠? 1000분율일 때. 예, 다시. 1000분의 얼마? 40. 알겠죠? 요거는 30. 요거는 35. 28. 23. 23. 한 번씩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제, 그죠? 약간 혼동이 생깁니다. 근데 몇 번을 하다 보면 뭐 익숙해집니다. 자, 먼저 보세요. 기억. 상속으로 인한 농지를 취득했다. 그죠? 상속에 의한 농지, 요거잖아. 2.3이잖아. 1000분의 얼마? 23. 맞죠? 두 번째, 합유물이나 총유물을 분할했습니다. 분할은 여기 있잖아. 그죠? 공유물 분할은 얼마? 23. 맞죠? 세 번째,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가 보존이죠. 그죠? 요거 보존, 원시 취득은 얼마? 28. 네 번째, 법령으로 정하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 자, 우리 요게 두 개가 상속, 정려가 무상이죠. 상속과 정려가 무상인데, 상속 외의 무상, 상속 외의 무상은 뭐죠? 정려. 정리잖아. 그죠? 얼마? 35. 그죠? 35인데, 그게 누구라 그랬죠? 비영리 사업자라 그래서 내가 얼마죠? 28. 그렇죠. 그죠? 28. 예, 다 맞네. 그죠? 예, 4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예, B가 표준세. 알겠죠? 아래. 자, 이번에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죠? 예, 취득세, 비과세 규정. 예, 취득세, 비과세는 첫 번째, 국가가 취득했다. 과세 안 한다. 그죠? 과세 안 합니다. 비과세. 첫째는 국가, 두 번째는 임시건물,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세 번째, 그죠? 요거는 어떤 우리가 부탁받은 거죠. 신탁재산. 네 번째, 예, 요거는 환매권 행사. 그리고 다섯 번째, 뭐, 개수 같은,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자, 첫 번째, 1번에 보면은 국가, 또, 119쪽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하는 거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공동 쓰레기 매립 조합 이런 겁니다. 이런 조합을 말한다. 이런 조합이 취득했거나 외국 정부 또는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과세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 대사관 건물에 대해서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예, 그 말이고, 아래 두 번째, 국가가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귀속되는 이 경우, 요런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이런 게, 요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게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가 취득했다. 요는 과세 안 한다. 국가기관 취득인 거. 그죠? 그래, 이거는 개인이나 또는 법인이 취득했는데, 요걸 일정 기간 후에 요 국가기관에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부 체납 조건이라 하는데, 개인이 취득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을 취득했다면은 요거는 국가가 취득한 걸로 간주하여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아마 이런 기부 체납 조건 하는 게 세종시도 아마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여기는 안 살아서 제가 그 예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예가,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대구에 가면은, 우방랜드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혹시? 대구의 우방랜드. 어린이 놀이기구입니다. 놀이시설. 이 우방랜드를 누가 짓나 하면 우방건설에서 짓습니다. 옛날에 우방건설 잘 나갔잖아, 그죠?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우방건설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대구시에서 애들 놀이터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방이 그때 돈을 많이 벌일 때거든요. 이 회사가. 많이 벌일 때니까 이때 이제 우방부 부탁했죠. 당신들이 이거 좀 요거 지어주고, 요 우방에 짓고 나서 당신들이 20년 동안 관리해라. 그 수익은 20년 동안 얻다가 20년 후에는 우리가 할게. 대구시에서 하겠답니다. 요런 조건. 그 대신에 뭐 광급 공사는 전부 당신한테 좀 밀어줄게. 요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방랜드를 우방에서 지어줬습니다. 이거 짓고 나서 20년 동안 관리하다가 이제는 이제 대구시에서 관리합니다. 요게 수입은 좀 대구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누가 짓습니까? 개인 법인이 짓잖아,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말하면은 국가기관으로 요게 기부된 거잖아. 여기 지을 때 우방랜드에 보면은 토지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거 모두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게 이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거다.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거 뭐 간단히 제가 뭐 아는 걸 요거고. 이런 게 많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었다가 정부기관에 기부하는 조건을 짓는 거, 이런 거. 예? 그 이제 국가의 예산이 좀 부족할 때죠. 그죠? 이런 것도 과세 안 한다. 요거고. 예, 다음에 뒤로 한 가볼까요? 120페이지 보면은 신탁재산이 있죠. 그죠? 신탁재산 말뜻 그대로 신탁, 맡긴 겁니다. 그죠? 맡긴 거, 요런 거는 당연히 과세 안 한다. 그죠? 신탁재산입니다. 예, 맡긴 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신탁. 맡기고 소유권 능이 좋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넘어갔으면 이 사람은 양도가 되고 이 사람은 취득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에 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요걸 등기를 신탁 등기 원인을 요래 등기합니다. 신탁에 의한 등기. 그럼 이 사람은 위탁자고 이 사람은 요 사람은 위탁자고 그죠? 이 사람 누구죠? 수탁자죠. 요 사람 앞으로 명의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요런 신탁 등기, 신탁법에 의한 등기로 인한 요런 이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매매로 안 보겠답니다. 그죠? 요거는 취득세 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또 이 사람이 만약에 관리를 못해서 이 사람을 경질하고 병이라는 신수탁자, 이 사람에게 소유권 넘겨줬다. 이것도 과세 안 한다. 요 신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수탁자로부터 다시 위탁자 넘어오거나 신수탁자에서 다시 넘어온다. 요 경우도 과세하지 않는다. 알겠죠? 요런 경우가 우리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요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가 없이 넘어갔다. 요 등기 안 하고 소유권 넘겨줬다면 이거는 뭐 하겠죠? 과세합니다. 알겠죠?
등기가 신탁 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과세 안 하지만은 요 등기가 없었으면 과세하죠. 요 과세를 요게 없이 넘어가는 거 우리 뭐라 하죠?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이게 명의신탁. 들어봤죠? 그죠? 명의가 넘어갔잖아. 그죠? 요 명의신탁은 그러면은 우리는 세법에서는 무슨 세 과세하죠?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은 우리 세법에서는 무슨 세를 과세할까요? 기억하세요? 정려세 과세합니다. 정려로 봅니다. 정려. 알겠죠? 정려. 정려로 보고 요 정려로 보니까 정려받은 물건이 저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무슨 세도 내야 되죠? 취득세도 내야 되죠. 요것도 내고 요것도 내야 됩니다. 취득세도. 알겠죠? 예. 그래 항상 명의신탁 나오면은 뭐로 한다? 정려입니다. 정려. 아셨죠? 정려세도 내야 되고 그 과세 대상이 부동산이면은 뭐도 내야 된다?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요 경우에는 신탁법에 의한 게겠죠. 그죠? 요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신탁재산. 거기에 신탁재산에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 번째는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리고 내려가면은 3번. 환매권 행사에 따른, 그죠?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입니다. 그죠? 취득했죠. 그죠? 요런 거는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그거 보면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런 거, 뭐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거, 환매권 행사,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내 땅이 있었는데, 땅, 그죠? 땅이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땅이 뭐 됐죠? 수용됐죠, 그죠? 수용, 그죠? 수용됐습니다. 보상은 받았겠죠, 그죠? 보상 받았는데, 이게 토지가 요래 됐다가, 그죠? 수용이 됐는데, 이 땅이, 그죠? 나중에 도로가, 여기 도시개발이 지연되다가 이렇게 도로가 일어나게 됐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되었으면 이제 요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하죠. 원소유자, 그죠? 요 땅에 다시 취득할 권리 있잖아, 그죠? 요래 취득할 때 요걸 우리가 환매라 이랍니다. 환매, 다시 매매하는, 매수하는 거. 요런 경우에 취득세 뭐 하겠다? 비과세 안 받겠다 이겁니다. 요게 환매권 행사. 알겠죠? 다시 환매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죠? 다시 매매, 취득하는 거. 다시 취득하는 거. 환매권 행사랍니다. 개인 이름 여기서 뭐 하지만 옛날에 왜 보면 와 김종필 씨 있죠. 김종필 씨가 그 부정축제자 해가지고 저 제주도 강귤농장을 전부 뺏겼습니다. 부정축제자.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혐의 없음해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 뺏겼다가 돌려받았잖아, 그죠? 그 징발재산. 그걸 돌려받았으면 다시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죠? 그건 취득세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그런 게 환매권이랍니다. 알겠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징발 재산, 뺏겼던 거, 되돌려받는 거, 알겠죠? 또 수용되었다가 되돌려받는 거, 이건 우리가 환매권 행사. 이런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임시건물이 있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보면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수리하는 거, 개수, 요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요 수리하는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알겠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했다.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공동주택. 요런 거는 비과세다. 여섯 번째 그거는 뭐 필요 없고. 그럼 아래 거기에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까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찾아보세요. 임시 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뭐 했죠? 초과해버렸으면 이거는 과세되죠? 1년 이내라야 됩니다. 그렇죠? 답은 1번 과세, 2번은 신탁재산 비과세, 3번은 기부체납조건 비과세, 4번의 환매권 행사 비과세,
5번 우리나라에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 우리나라 대사관에 과세하지 않는 우리나라도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그 1번만 과세합니다. 알겠죠? 예. 다음에는 이제 9번 부가징수가 나와 있죠. 그죠? 예, 부가징수는 이제 이겁니다.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죠. 예, 이제 요거 하면은 다 끝나잖아. 그죠? 취득세가. 예.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그럼 요걸 이제 하기 전에, 신고납부를 하기 전에, 그죠? 요 취득한 날 그랬잖아. 그죠? 요 취득한 날, 요 날이 언제냐, 요거.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취득일. 취득일이 언제죠? 그렇죠. 잔금 지급일. 예.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취득일은 보세요. 가장 대표가 그죠? 매매 나오잖아. 그죠? 매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라는 거는 그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요렇게 중도금 주다가, 그죠? 중도금을 주다가 잔금을 주게 된다. 그죠? 그러면은 취득일이 언제죠?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렇죠? 잔금을 준 날입니다. 요 날이 취득일입니다. 취득일. 그리고 잔금을 준 날이, 그죠? 요 날이 매매 우리가 계약서상 매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실제 잔금 준 날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5월 31일인데 실제 잔금을 언제 줬느냐? 6월 10일 날 줬답니다. 그럼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계약상에는 5월 말에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금 지급은 6월 10일에 줬습니다. 그죠? 이게 보통 일치가 되면 문제가 안 생기죠? 여기에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경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다른 경우에 요런 경우 이 말이죠. 언제가 취득일이죠? 이걸 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겁니다. 예, 이때는 법에 이래 정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개인 간의 매매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 사인 간의 거래는 요걸로 합니다. 요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법인과의 거래는 요걸로 합니다. 사실상. 아시겠죠? 예, 그걸 이제 우리 묶어버리면은 전체가 이래 됩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국수, 공, 판, 장. 국수 어디 나왔죠? 그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과세 표준이 있었잖아. 그죠? 시작. 국수, 공, 판, 장. 끝에 뭐 하나 있잖아. 뭐죠? 법. 시작. 국수, 공, 판, 장. 법 있죠? 법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법은 개인간입니다. 봅니다. 여기 시험을 잘 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했거나 공매나 경매나 판결물에 또는 법인 장부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 법률입니다. 그죠? 바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계약상이다. 그럼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5월 말이고 사실상은 6월 10일이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다. 그럼 언제죠? 5월 30일. 법인과의 거래라면 언제죠? 6월 10일. 그럼 만약에 요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무슨 날? 등기일. 그렇죠. 그래서 등기한 날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국수 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자, 그럼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5월 31일이고 사실상은 6월 10일인데 등기는 언제 했느냐? 등기는 6월 5일 날 했답니다. 요런 만약에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요 거래가
개인 간의 매매 거래라면은 취득일이 언제냐? 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라면은 취득일이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개인은 언제죠? 법인은 6월 맞는 거 볼까요? 개인 간에는 5월 31일이고 법인이라면은 6월 5일 보세요. 개인은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그럼 요 날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 그죠? 요거 중에서 빠른 날 언제? 5월 말 맞네. 맞죠? 그럼 이제 법인 나왔다. 법인은 뭐죠?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잖아. 그죠?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요 등기를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 그죠? 빠른 날 언제? 6월 5일. 맞네. 맞습니다. 그죠? 자, 하나 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7월 25일이고 실제 잔금을 준 날은 예를 들어서 7월 20일을 줬고 등기는 언제 시행했느냐? 7월 23일에 했답니다. 이 경우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언제고 법인과의 거래는 언제 될까요? 7월 23일, 법인은 7월 20. 맞는 거 볼까요? 개인 간에는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죠. 요거 중에 빠른 날 맞네요. 그죠? 법인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언제? 7월 20일. 알겠죠? 예. 요거.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요 법인 나왔잖아. 그죠? 요게 법인 대신 이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장문 나올 수 있죠? 시험에 나오면 좀 이런 나와요. 이렇게. 개인법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이런 나옵니다. 개인 간의 거래다, 법인과의 거래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개인은 뭐다? 사실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법인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알겠죠? 예, 요거 하나. 자,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이날이 만약에 장부에 표시가 안 돼 있더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날이 그 계약서 상에 요 날이 없더라. 혹은 요 날이 표시가 돼 있는데 뭐 빗물에 젖어가지고 허리하기 잘 분간을 못한다. 날짜가 허리해가지고 그럼 언제로 날짜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그게 계약서가 뭐 비에 젖어버렸습니다. 물에 젖어가지고 요 날짜가 불분명하더라. 그러면은 계약한 날로부터 있죠. 그죠? 60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요 날이 취득일입니다. 알겠죠? 다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이 계약일 있죠. 그죠? 하고 요 잔금 지급일까지 이 기간이 2년이 넘는 거. 2년 이상.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2년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2년 이상. 우리는 2년 이상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이 넘는 2년 이상 거래를 뭐라 하느냐? 기억납니까? 연부매매라 이랍니다. 무슨 매매? 연부매매. 연부. 그 기간이 2년 이상 연부매매를 합니다. 연부. 알겠죠? 연부. 우리가 돈을 나누어 주는 걸 할부라 하죠. 그죠? 할부 하잖아. 할부. 그죠? 할부. 매년 지불하면 뭐라 하고? 연부라 합니다. 연부. 매월 지불하면 월부 하잖아. 월부. 이건 알잖아. 그죠? 연부는 연단위를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월부 매주 지급하면은 주부 매일 주마. 일부가 아니고 일수. 연부하는 거 알겠죠? 그죠? 연단위로 지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 말, 연부라는 거는 2년 이상 거래다. 알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뭐 큰 상가 건물 하나 사면서, 그죠? 계약할 때 1억 주고, 1년 후에 1억 주고, 2년 후에 1억 주고, 3년 후에 1억 주고, 4년 차에 1억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럼 2년 이상이 되잖아. 그죠? 요렇게 1년부터 4년간 요렇게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요거는 계약금이고 요거는 중도금이고 요건 잔금이죠. 근데 이런 거는 2년 이상 되는 거는 그죠? 요걸 몽땅 세금 내지 말고 따로따로 내라며 따로따로. 요거 줄 때마다 세금 내고 요거 줄 때마다 세금 내고 따로따로. 알겠죠? 요거는 따로따로 세금 내세요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요거는 몽땅 산 게 아니고 분할 취득으로 보겠답니다. 따로따로. 그럼 요 말을 우리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연부 취득은 그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이 취득일이다. 그래서 요 말씀입니다. 시작.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요 날이 취득일이면 요 날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니까 요 주고나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세금 내면 되죠? 60일 내에. 요 날이 취득일입니다. 지급하는 날. 알겠죠? 지급하는 날. 각각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분할 취득. 연부 취득은 시작.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따로따로 내라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예.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 와서 만약에 내가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연부금을 환불하기 전에 등기를 했답니다. 요 등기를 했으면은 요 시점에 일시에 취득한 걸로 보겠답니다. 몽땅 취득한 거. 이게 무슨 소리고? 자, 보세요. 요 날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세금 냈죠? 내왔잖아, 벌써. 세금, 요것도 세금 냈죠? 요것도 냈죠? 요 날 등기했으니까 앞으로 낼 세금 있죠? 땡겨서 요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요 날 취득한 거. 요 날부터 며칠 내에 몽땅 내라? 60일 내에 다 내라 합니다. 앞으로 낼 걸. 요거는 따로 내지 말고 요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요거 2억에 대해서는 요 날부터 60일 내에 내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끝났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거 이런 부분.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가서도 뭐 실무에서도 이거 당연히 이건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개인 간이나 요거는 법률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검증에 이르는 취득을 말합니다. 요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죠? 국수공판장은 뭐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항상 뭐하고 등기라고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건 알겠죠? 그죠? 그냥 우리 정리를 일하면 됩니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그죠? 요 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 혹은 여기 불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이 취득일이다. 그죠? 요 기간이 2년이 넘는 거를 뭐라 한다? 연부. 연부는 뭐라 하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요거는 따로따로 구입한 걸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분할 취득이고. 등기를 했으면 뭐로 본다? 일시 취득. 요 날 세금 땡겨서 다 내라 이겁니다. 예? 요게 매매. 요게 취득 시기의 매매가 핵심. 그래서 요 부분, 요 문제, 요런 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 아시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합시다.